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시끄럽습니다. 지금 조국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좀 덜합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제 조만간 갈라설 것 같습니다. 이제 인내하기 힘들 만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심야의 쿠데타라고나 할까요? 어젯밤 10시 반쯤 끝났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손학규 대표의 측근이 주도하는 윤리위원회,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6개월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 하태경 의원은 바른미래당 공천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태경이 있는 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는 하태경에게 엄청난 징계를 때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바른미래당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하태경, 오신환, 유승민, 이해훈, 지상욱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권파인 손학규 쪽 사람인 문병호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이 이럴 때냐는 건데 아무튼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가다가는 콩가루 집안 곧 내분이 일어나서 분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쯤 당이 갈릴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유주, 오너는 유승민과 안철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인은 없고 객으로 들어온 손학규가 당을 접수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리위의 결정은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하 최고위원을 직무 정지시켜서 당을 손학규 사장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불신임 당한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랑 함께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분당을 시사했습니다. 아니면 손학규 대표 나가라는 뜻이겠죠. 자, 하태경 최고위원 당사자입니다. 추석 지지율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해 손학규 대표가 벌인 자작 쿠데타.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모택동 수법 그대로다. 낡은 구태 정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동지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해훈 의원.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불법 부당한 정치보복을 자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욱 의원. 국민을 능멸하고 위선하는 조국. 그 사람과 손 대표가 뭐가 다르냐? 더 뻔뻔하게 광화문에 나가서 주말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당원들을 동원해 조국 퇴진을 외치는 그분은 왜 이 당에 남아서 대표직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예전에 있었던 용팔이 강목부대 전대를 연상케 한다.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 사퇴를 하는 촛불 집회를 손학규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었는데요. 200명이라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추산 200명.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 10만 명이 온 적도 있는데 아무튼 몇 명 되지 않는 당원을 주말마다 동원해. 지상욱 의원 세게 비판했습니다. 자, 좀 과묵한 신용현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 추석이 지난 후 어제 벌어진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모습이다. 징계의 합법, 윤리 소집이 합법을 따지기에 앞서 바른미래당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준 첫 모습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였어야 하는지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지도부의 성찰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바른미래당은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이 깊어졌다. 손학규 대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대신 하태경을 파면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손학규 나가라는 하태경 등 이 비당권파,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사실은 당권파지만 그렇게 당에서 지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과감하게 하태경 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는 국민들은 점점 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겁니다. 추석 끝나고 가뜩이나 조국 때문에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손잡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바른미래당은 내분으로 지금 콩가루 주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아주 원색적인 단어들로 전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합법적인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또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있어서 한 걸음 비껴서 있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취합니다. 자, 이제 바른미래당 그만 쪼개질 사람끼리는 쪼개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른 당을 하나 만든다는 이런 추측 보도 나오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이제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거 준비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추석이 끝나자마자 보여준 바른미래당의 이 모습, 손학규 대표는 정말 권력을 향해서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른미래당이 보여줄 모습인지 조국이 웃고 있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콩가루 집안 그리고 다음 달이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손학규 대표가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 민주당은 지금 물갈이 때문에 시끄럽고 다들 시끄럽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손학규 대표는 또 어떤 전략으로 본인의 권력을 지키려고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